저는 제 친구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스님의 어떻게 도움을 좀 무슨 일이 구합니다. 당했는데? 친구가 이제 각 결혼을 하고 네. 아기도 있고 정말 단란하게 생활을 하다가 네. 갑자기 남편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네. 있는데 이제 일어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이제 간호를 계속 지금 한 3달째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런 친구한테 어떻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병원에서 간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하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할 건 없어요. 제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병원비하라고 조금 보태주고 가끔 불러 내가 밥 좀 사주고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지. 자기가 뭐 친구의 인생을 뭐 어떻게 위로한다 근데 그런 그게 할 필요 없어. 친구 일만이 아니고 혹시나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그럼 그런 친구 일에는 자기는 할 일이 없고 예,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제가 만약에 일어나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거는 안 당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자기는 안 당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친구가 와서 묻는다면 내가 할 말이 있지만 뭐 난 맞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사물을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가지에 물을 담아 가다가 넘어졌어. 반을 쏟았어.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그래서 아이고 물이 반이나 쏟았다, 아이고 반이나 쏟았다 이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판이단 말이야. 근데 딴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면 탁 넘어져 가지고 반을 쏟았는데 아이고 반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똑같이 반인데 하나는 잃어버린 반을 생각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남은 반을 생각해서 뭐 한다? 웃는 사람인데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가지 물을 반을 쏟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불행이 아니라 그거를 잃어버린 반을 생각하면 울 때 불행이 오고 남은 반을 생각하고 웃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문제예요. 수술하다 심장마비가 탁 죽어버렸으면 어때요? 섭섭하겠죠. 근데 안 죽고 아직 살아 있으니까 죽은 것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맞습니다. 낫지. 오래 좀 시간을 끌면 어때요?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 지금은 안 들 것 같지. 시간이 들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산소호흡기를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정을 떼고 죽었어요? 안 떼고 죽었어요? 떼고 죽었으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할 수도 있죠. 내가 죽였어요? 지가 알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하면 걱정이 한이 없고 걱정을 안 하면 걱정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쓰러진 남편을 걱정하는 거는 쏟아버린 물하고 같고 남은 물이 뭘까?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슬픈 마음을 내면 아이는 어린데 슬픈 심성이 형성돼가 평생을 슬프게 사고 엄마가 즐거운 마음을 내면 아이는 평생 즐겁게 살아요. 애하고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남은 물을 보고 기뻐하듯이 지금 엄마가 울 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해서 웃어야 돼요. 근데 억지로 웃으려면 웃어집니까? 안 웃어지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웃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돼요. 그럼 남편은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걸로 끝이지만은 아이가 잘못되면 이제는 남은 평생을 어때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걱정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바가지 물을 생각하다가 남은 물까지도 버린다.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친구가 가서 그 친구한테 해줄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서 그런 말 하면 친구가 그게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니까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그 친구가 안타까우면 나중에 스님 법문할 때 와서 질문하라고 알려주면 되지. 자기는 할 수 없어. 자기는 그런 건방진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는 뭐 한다? 그냥 즐겁게 돼야 돼. 아이고 친구 걱정이 돼 이러면 안 돼. 친구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알았어요? 그다음 병원비 조금 담은 10만 원이라도 가서 주면서 아이고 많이 못 보태서 미안하다 보태줘라 이러고 얘기하고 애하고 즐겁게 놀아주고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 힘들긴 하지만 애기한테 행복한 엄마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만 얘기하지 거기 너무 빠져들면 안 돼. 그건 자기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남의 일에 자기가 끼어가지고 빠져들면 친구한테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자기한테도 아무 도움 안 돼. 저도 엄마 수업을 봤었는데 네. 제가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키워야 되나. 직장 애기 있어요? 예. 그럼 직장 몇 살이에요? 아기가 첫째는 4살이고 둘째는 9개월입니다. 9개월이요. 직장 그만두고 애기 키우세요. 근데 첫째는 제가 왜 엄마 수업을 계속 이렇게 자꾸 봤냐면 엄마 아빠가 심성이 고우면 그냥 따라서 아기도 심성이 고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더라고요. 너희 근데 3살 때까지는 그 엄마가 심성이 곱고 그거 얘기 안 했는데 잘못 읽어서 그랬지. 그 4살 이후에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무조건 업어 키워야 된다. 정말 떨어지면 그렇게 안 해야 된다. 됩니까? 예. 직장 그만두고 해. 직장이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어미닭은 예. 닭도 어미닭은 지 목숨 걸고 병아리 보호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얻고 가면 돼. 직장 그만둘 필요는 없어. 애기 얻고 직장 가면 돼. 그 직장 투쟁을 해야지. 애기 얻고 직장을 가든지 재택근무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아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니까 바꾸려면 첫째, 애기를 딱 낳으면 3년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 좋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아기가 잘 됩니다. 그게 도저히 돈이 없어가 안 되면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돼. 집에서 근무하더라. 세 번째 그게 안 되면 직장에 애기 얻고 와서 근무하다. 은행 직원도 애기 얻고 해가면서 이렇게 근무하면 돼요. 우리 농촌에 밥 메고 할 때 다 애기 얻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애기 얻고 밥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직장 그만둬라는 뜻은 아니에요. 직장 애기한테 이것만 되면 돼요. 엄마가 널 버리지 않는다. 어떤 다른 이유로 너보다 우선적인 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직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면 애기가 이 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지금 뭐 일제 분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제 기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얻고 다니면 돼요. 직장 그만 안 둬도 돼. 무슨 직장이에요? 예? 얻고 다니면서 영업하면 되지. 그럼 영업도 더 잘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얻고 다니면서 영업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직장이 다니고 싶으면 영업하면서 얻고 다니면 되고. 남편 뭐예요? 사무직인데요. 남편 자기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남편이 그만둬도 먹고 살기는 하는데. 아니 자기가 그만둬도. 제가 저는 그만두면 안 되는데. 아니 자기가 그만두면 집안에 막 예, 애기 키우다가 생활은 되는데. 되면 됐어. 그래요. 뭐 왜 못 먹고 그만두면 나중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예, 복귀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자기는 그게 자기 직장 복귀가 아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희생정신이 그렇게 제가 없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살면 이제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도 애기 뭐 안 하면 버리든지 말든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이제 애기가 크면 사춘기 넘어가고 하면 이제 애미기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직장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온다 해봐야 그때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건 몇 살 때까지? 3살 때까지 얘기해요. 그때 이미 그르쳐버리면 다음에 과보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집에 직장 그만두고 집에 와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그만두든지 얻고 직장 가든지 그러면 돼.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또 길이 있어요. 다음에 과보를 받든지. 과보 받는 거 저게 제일 쉬울 거예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10년 후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기 어릴 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사춘기 때 아기 애먹여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상담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내가 안 해봐도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눈에 훤하게 보이면 정신 좀 들겠지.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몸에 나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끊는데 폐에 니코틴이 드럭드럭 붙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어때요?
이렇게 끊는 사람이 많아요. 눈에 보여줘야 돼. 고민 해소됐어요? 고민이 더 돼요? 고민이 더 됩니다. 그러면 정문적설 잘못한 거예요. 정문적설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하는 게 목적인데 고민이 더 되니까 이거는 빵점이에요. 아닙니다. 네, 재밌었죠? 네, 인생이란 일이 재밌어요.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어느 누가 아니에요. 남편이 저렇게 병들었다고 내 인생을 슬피 보내면 누 손해다? 나만 손해. 남편이 죽었다고 내 인생을 불행히 보내면 누 손해다? 내 손해요. 자식이 애먹인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보내면 누 손해다? 내 손해요. 남편이 애먹인다고?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더 좋지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안 죽고 살았다. 첫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 사는 게 뭐가 좋나 싶죠. 그래도 사는 게 좋아요. 죽을 때 되면 그때 가서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아이고 살았네 기쁘죠. 자, 눈 어두워 봐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런 가운데도 눈에 보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귀에 들리니까 좋고 걸어다니까 좋고 손 움직이니까 좋고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항상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에너지가 솟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믿어봐야 아무 소양이 없어요. 경상도 말로 말짱 도루묵이, 말짱 꽝이. 자기 인생은 자기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서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아까 저런 상황에서도 딱 긍정적으로 돌이켜서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살면 미래가 좋아집니다.